자, 반갑습니다. 펠의 조견대표. 자, 오늘은 저의 자유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남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재회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얻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데요. 자, 때는 한 3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건데, 그때 한 3년 반 정도 전에 이제 헤어질 결심을 했었던 계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저랑 사귀면서 한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서서히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맨날 전화를 하면은 뭐해? 그러면 잤어, 혹은 쉬고 있었어, 뭐 TV 봤어, 유튜브 했어, 뭐 그런 것들이 뭐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뭐 TV로 볼 수도 있고 유튜브도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됐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저희 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강의가 있고 상담이 있는 날에만 출근을 하면 되는 거고, 딱히 내방 상담을 하지 않아도 전화 통화로도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아요. 뭘 꼭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연애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또 서로를 본받으면서 나도 뭔가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애인데,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뭐 저도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뭐 엄청 열심히 살고 제 개발을 위해서 뭐 잠도 안 자고 그랬던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긴 한데 뭐 저야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나는 나고 내가 만나는 여자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운동을 한다거나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친구들 만난다거나 혹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라던가 원하는 것들을 찾는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실제로 별담님이 그때 당시에는 살도 되게 많이 쪘었어요. 거의 한 70kg까지는 안 되지만 거기에 육박할 정도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헤어진 후에 이제 아무래도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라든가 혹은 미련들을 빨리 떨치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났어요. 한 60명, 70명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또 적게 보면은 되게 적은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개월이면은 그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면은 한 달에 소개팅 10번만 받아도 솔직히 이제 6개월이면 60명 정도는 채울 수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제가 여자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오히려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 더 빨리 어떤 연애를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를 더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컸었어요. 여자들을 많이 만나더라도 별담님만한 여자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계기가, 이 만났던 여자들이 그렇게 크게 저한테 메리트가 있다, 혹은 내가 이 여자랑 장기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크게 안 들었어요. 뭐 이쁜 사람도 있고 직업이 좋은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 여자랑 있으면 재밌어, 이 여자랑 있으면 뭔가 즐거워, 이 여자랑 또 다시 데이트하는 게 기대돼 라는 감정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장을 막 엄청 뛰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때쯤 이제 저는 별담님을 차단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다시 연락이 오면 제가 많이 흔들릴까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직 내가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내 일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더욱더 좋은 여자를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저도 별담님을 차단을 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별담님의 근황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뭐 이를테면은 사실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라는 측면에서 궁금함보다는 이 여자가 나 아직 못 잊었나? 이 여자가 나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약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만에인가 다시 이제 사진을 봤는데, 얘가 뭔가 나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집에만 박혀있고 막 이렇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되게 자신의 삶을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살도 엄청 많이 뺐더라고요. 뭐 20kg 가까이 뺐는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 다니고 뭔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취미도 가지고 뭐 그런 것들 뭐 사회 활동들도 많이 하고 소셜 모임 파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내가 아직 이 여자한테 그렇게 영향력이 오래가지 않는 그럴 수준의 남자였나? 난 그런데 한 2년만 만나면서 이 여자랑 되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이 여자한테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많은 어떤 메모리를 남겨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카카오톡이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을 자꾸 보게 되고 인스타를 막 찾아서 들어가고 보게 되고 근데 점점 저에 대한 흔적들보다는 새로 만난 사람들, 새로 갖게 된 취미, 뭐 혹은 뭐 하게 된 일, 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사진이라던가 그런 상태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많이 궁금해졌죠.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도 어느 날 이제 별담님이 저한테 딱 보더니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여자도 많이 만나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 많이 만나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만나봤을 거 알겠는데 지금까지도 한 명 고르지 못했으면 다 별로인 여자들 만난 것 같으니까 그냥 다시 돌아와라. 어차피 니는 나보다 괜찮은 여자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되게 뭔가 자신감이 없는 태도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난 이게 이렇게 뭔가 대단한 여자고 내가 성격적으로 굉장히 멋있고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여자다. 자, 이러한 어떤 느낌이 되게 압도당하면서 별담님과 만남을 되게 고려하는 부분이 5대5였다면 8대2 정도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근데도 제가 이제 별담님에 대해서 되게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야 테스트를 했냐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뭔가 변해서 돌아왔지만은 이게 일시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다시 사귀면은 이 여자는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얘랑 이 관계를 다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든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연기한 거라면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없었던 모습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거라면은 이 여자랑 다시 사귀는 거는 내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테스트를 했어요. 일부러 제가 냉대도 하고 딱딱하게 대하고 뭔가 싸가지 없게도 하고 일부러 기분 나쁘게 얘기도 하고 거절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대답하기 애매한 어떤 질문들로 테스트하기도 하고 혹은 비호감을 날리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었어요. 자, 근데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 눈치를 보고 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 자체가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저의 자극이 큰 반응 혹은 큰 영향을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별담님을 계속적으로 테스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담님한테 그런 예민하고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저로 하여금 이 여자가 그냥 뭔가 일시적으로 그때 그 상황에서 뭔가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힘들었고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 기간 동안.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다. 그때 헤어지자고 했었던 그 시기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별담님과의 어떤 만남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 사이사이에도 막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테스트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담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죠. 이 여자라면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나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별담님과 함께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한 7년째 이제 만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남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자가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잘 투자를 하면서 발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냐,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스펙이 얼마나 좋아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예뻐지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성격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여유로워졌다, 자신감이 넘쳐졌다, 당당해졌다, 뭔가 기준이 있어졌다, 뭐 약간 이러한 측면의 성격적인 부분을 보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장기적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남자 앞에서 바뀔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충분히 상대가 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나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 좀 내버려 두시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찾아가시든 그 다음에 연락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재회가 가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벨담님은 그 당시 실제로 어떤 식의 노력을 통해서 재회를 성공했는지는요, 여기에 카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